모든 면을 갖춘 월드 클래스 손흥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막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 근데 왜 진짜 실제로 레알이라든지 뭐 근래에는 뭐 리버풀 왜 이런 데랑 진짜 직접적인 좀 링크가 없을까? 이런 좀 의문을 좀 저도 갖기는 했습니다.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분석을 한 거야. 레전드들이 저도 토크를 하니까 스카이 스포츠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의 3대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계약 기간, 구단과 불화, 선수의 의지 이 세 가지 모두 손흥민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팀들이 이 손흥민 선수 이적을 위해서 좀 비집고 들어갈 팀이 없다. 이런 지금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인데 자, 그 맨시티 레전드 리차즈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손흥민에 대해 이상한 점이 있다. 손흥민은 모든 걸 갖춘 월드 클래스인데 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에서 이런 팀 좀 상위에 있는 팀한테 왜 연결이 좀 안 되냐? 이런 이제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네네네. 그랬더니 이제 함께 얘기하고 있던 토트넘의 레전드 리네커가 왜냐하면 손흥민은 오로지 한 팀 토트넘만을 위해서 뛰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리네커다. 낭만이네요. 네. 낭만이지 낭만. 그래서 사실 좀 궁금하기도 했어. 왜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모든 면을 갖춘 월드 클래스 손흥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막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 근데 왜 진짜 실제로 레알이라든지 뭐 근래에는 뭐 리버풀 왜 이런 데랑 진짜 직접적인 좀 링크가 없을까? 이런 좀 의문을 좀 저도 갖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어떤 기분은 좋네요. 예. 일단 저기도 보면 제목에 월드 클래스라고 써 있잖아요. 네, 지난번 때 한번 저희도 이영표 님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영국이나 이쪽에서는 월클 논쟁을 안 하는데 왜 맨날 한국에서는 월클이에요 아니에요 이걸 논쟁을 하냐.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월드 클래스라는 걸 그냥 깔고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레전드 리차즈, 그다음에 리네커. 뭐 게리네커는 사실 1990년대 그 월드컵에서 이렇게 똥 뿌린 거 아니더라도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네. 진짜 잉글랜드가 자랑하는 스트라이커고, 그다음에 지금 뭐 BBC MOTD를 진행을 하는 또 이런 이제 레전드인데, 그럼요. 이런 레전드들이 모여서 와 손흥민은 정말 월클인데 이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주제로 올라간다는. 그럼요. 이런 것만 하더라도 좀 대단하다. 일단 요 얘기는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리네커가 왜 저런지는 아시죠? 리네커가 토트넘 출신이기 때문에 그쵸. 야 우리야. 우리 토트넘이야. 우리 애로 훌륭한 팀에서 있는데 어디 이적을 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면 낭만으로 얘기하면. 예. 그래서 진짜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분석을 한 거야. 레전드들이 저도 토크를 하니까 스카이 스포츠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의 3대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계약 기간, 구단과 불화, 선수의 의지 이 세 가지 모두 손흥민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팀들이 이 손흥민 선수 이적을 위해서 좀 비집고 들어갈 팀이 없다. 이런 지금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은 이런 거죠. 예. 선수가 축구에서 이적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될 때 가더라. 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 가더라. 첫 번째, 계약 기간이 다 되면 당연히 떠나죠. 그렇죠. 임박하거나 다 되면 떠난다. 네. 계약 기간. 두 번째, 구단과 싸우는 거죠. 구단과 갈등하거나 불화가 되면 떠나더라. 세 번째, 선수가 나 다른 팀에서 뛰고 싶어. 나 더 높은 데 뛰고 싶어. 이적하고 싶어.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 떠나더라. 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떠나는데 손흥민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다가올 것 같으면 연장을 하고. 재계약을 했죠. 그렇잖아. 이번에 내년 6월이잖아. 그렇죠. 벌써 지금 재계약 이슈에서 나오고 있잖아. 그다음에 또 구단과 불화가 있었나? 기억나는 거 없잖아. 없죠. 뭐 레비랑 싸운 적이 있어. 없지. 뭐 토트넘이랑 싸운 적이 있어. 그다음에 뭐 선수 본인이 저는 사실 꿈이 뭐 레알 뛰는 겁니다. 바르셀로나 뛰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이긴 하지만 다른 팀에서 비집고 들어갈 틈 자체가 없더라. 라고 스카이 스포츠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구단도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팀에 대한 충성도나 애정심이 많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당연히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B클럽으로 이적할 만한 나이의 시기. 그때가 이제 한 뭐 27, 28, 26 요 때잖아요. 그때에 사실은 왼쪽 윙어들이 넘쳐났어요. 저도 있어. B클럽들이. 마네, 아다리가 좀. 아자르 등등등 그 B클럽들이 왼쪽 측면 공격수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았을 시기예요. 그때가.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정말 월드 클래스 미친 폼이잖아요. 축구 도사 같은. 근데 5년 전만 하더라도 약간 그 B클럽들이 무리하면서까지 영입할 만한 거기까지는 지금 못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제한이 없었던 것도 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것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빅 사이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계약 마지막 터트리는 게 그러니까 빅 사이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 소속팀하고 정말 조건 잘해가지고 막 4, 5년 장기 계약 때려버리는 거야. 이것도 빅 사이닝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빅 클럽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렇죠. 마지막 딱 가는 마지막 빅 사이닝. 이 빅 사이닝을 할 수 있는 나이를 29 정도까지 봅니다. 네네네. 아, 그래. 그다음에 30이 넘어가게 되면 1년 플러스 1년 이 정도 계약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나이가 있기 때문에 길게 계약을 안 합니다. 그래서 빅 사이닝의 마지막 나이를 한 29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요즘은 사실 손흥민이 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했던 시기하고 좀 맞물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딱 좋았어. 맞아요. 좋았는데 문제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맞아. 그러면서 코로나가 걸리면서 거의 모든 이동이나 구단들도 다 위축되면서 돈을 못 썼어. 난 그때 기억하거든. 그때 손흥민 그쪽 에이전트 쪽 해서 어디 레터가 간다. 계속 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들었었거든. 네네네. 그런데 코로나가 빵 터지고 그 길어지고 맞아, 막 그런 것도 우리 있었지. 코로나 얼마 있었어? 한 1년 반 있었나? 지난해 한 시즌 반. 그치 그 정도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딱 그러면서 나이도 넘고 그런 약간 아쉬움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운대가 필요해요. 네, 그것도 맞아. 이제 운대가 좀 필요해요. 맞아. 그래서 다 있지. 만약에 이제 지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안토니, 무드릭 이런 위치 그냥 가면은 다 그냥 막주전이에요. 확 와닿는다.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에 비해서 측면 공격수들이 빅클럽들이 또 많이 약해졌어요. 아, 그러네. 그래서 약간 그 시기의 문제. 그런 것도 좀 있나?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런 게 좀 있다. 네. 자, 아무튼 그 스카이에서 나이도 얘기했거든요. 나이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면 나이 많은 선수들도 빅클럽으로 가는 경우들이 레반도프스키라든가 있었다. 네. 그냥 나이는 큰 문제는 아니다. 단지 손흥민이 이런 요소들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를 남겨두긴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손흥민 선수 이제는 재계약 쪽으로 좀 더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뭐 약간 구단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손흥민 선수가 애정이 좀 있고 당연히 뭐 토트넘 재계약하고 싶을 거고 우리 재계약의 그 권리가 지금 토트넘 쪽에 있다. 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자동 연장이. 근데 만약에 이제 부보진님 말씀한 것처럼 레반도프스키 같이 이제 FA가 된다면 그때는 또 사실은 모르죠. FA가 된다면 FA가 된다면 마지막 뭐가 될 수도 있지. 네, 마지막 진짜.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그러니까 거기 1년 연장 옵션도 있고. 그러면은 진짜 그거 계약 다 채우고 그때까지 연장 안 한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그러기에는 뒤에 한번 인터뷰 보실래요? 이거 클롭차스키가 한 얘기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토트넘은 가족 같은 분위기다. 나도 곧 아빠가 되고 실제로 최근에 아빠가 된 선수들이 많다. 이런 분위기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만든 거다. 보통 전술 이야기를 하면 이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포스텍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진짜 좋아. 확실히 좋아진 가족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선수단에 있어서 구심점은 주장 손흥민이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그 토트넘이 항상 저렇게 분위기가 가족 같았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는 훈련량이 되게 빡셌다는 걸로 유명하고 콘테나 무리뉴 감독 시절 때는 좀 약간 엄한 분위기도 있었고 근데 지금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그렇고 소니도 그렇고 굉장히 리더십 자체가 되게 부드럽나 봐. 그런가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좋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성적 자체가 아주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지만 지금 4위 싸움을 하고는 있는데 성적도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경기도 재미난 경기하고 공격적인 축구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고 여기에 또 소니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틀을 깨면서까지 막 어디를 간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다른 팀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안 들어. 오히려 점점 더 갈수록.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직관 가보시면 거기 다 온통 손흥민이에요. 아, 그건 맞아. 대장이야, 대장. 완전 대장. 완전 그냥 대장, 중심 이거예요. 그건 맞아. 제가 만약에 내가 손흥민이다 이러면 나도 그냥 안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거기 나도 분위기 토전도 할 자체가.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일단 있다. 그 팀의 그냥 머리잖아요, 완전히. 그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그 팬샵 가면 예전에 딱 들어가 보면 해리 케인하고 손흥민이 이렇게 메인으로 돼 있었거든. 이제 그냥 다 소니야. 다 소니. 진짜 웅장해져. 진짜 다 소니야. 그리고 사람들도 엄청 사. 우리 사람들도 많이 사지만 그쪽도 그러고 이제 뭐 주장이고 에이스고 그러니까 엄청 팔린다며. 그렇죠. 그냥 그 팬샵이 다 소니야.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경기장도 다 소니 하니까 그렇죠. 나도 그냥 토전도로 사는 게 그런 또 팀의 상징으로 남으면 그렇죠. 좋잖아요. 예. 아유 머리로 사는 어제부터 거지, 계속 이제 토트넘 직관 얘기를 직관 가보시면 계속 또 이제 그걸 또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렇지. 전달해 드리는 거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갔다 온 만큼.